자, 이번 신석기 문화에 대한 마지막 시간에는, 어, 앞 2시간 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어, 신석기 시대 도구 중에, 뼈 도구, 뼈 연모, 이것을 이제 골각기라고 그러죠. 이, 이 골각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남은 신석기 시대 무덤, 장신구, 제사, 의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석기가 많이 이제 사용되고 주 생활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뼈 연장, 뼈 도구들도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하게 사용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앞 시간에 신석기 시대 뼈연모가 사용된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 많이 사용된 게 낚싯바늘이라든지, 이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된 이 작살이라든지, 또 더 큰 동물,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는 이런 작살 종류,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와 더불어 그런 어떤 의료 활동과 관련되는 도구, 연모 이런 거 이외에도 이따 생겨 뼈 바늘 종류들, 여러 가지 뼈 바늘 종류들, 뼈 송곳 종류들, 뼈 바늘과 송곳 뭐 유사하죠. 그리고 어, 어, 뼈 연모 중에 예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세는 톡에 문양을 새기거나 어떤 선을 새기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 문양 새기기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이 되고 또 뼈로 앞에 이제 이 사슴 뿔이 농기구로 뒤지개라든지 파종용구로 사용되는 용도에서 많이 봤지만 뭐 그런 것들 이런 다양한 어, 용도의 도구로 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석기 때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스스로를 남들에게 돋보이게 하고자 장신구 칠해거리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뼈의 한 종류인 멧돼지 이빨 뼈, 멧돼지 이빨 그리고 뼈를 갈아서 만든 목걸이 펜단트 그다음에 뼈를 갈아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장신구 용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그런 걸 보면은 뼈가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활용이 됐다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점이 꼭꼭꼭꼭 눌러져서 이제 홈이 둥근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전복을 하거나 이런 그런 용도로서 뼈를 이제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용도를 모르겠지만 뭔가 손잡이 같은 형태의 조각이 돼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것들. 또 넓적한 이건 뭐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뼈들도 이렇게 많이 사람의 두개골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되고 있다. 이 동삼동 한유적에서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니까 어, 많은 뼈들이 특히 폐통유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뼈가 폐통유적을 중심으로 주로 확인되는 것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뼈의 연모의 한 종류입니다. 뼈 송곳, 웅기, 북한의 웅기 굴포리에서는 굉장히 이제 예리한 사슴의 대퇴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든 뼈. 그다음에 이제 이 핏살무늬 이런 것들 새기는 용도였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이, 이 조각을 해서 이것을 그어서 문양을 새겼던 그런
뼈, 이것들도 이제 에, 사슴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동물의 뼈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뼈도구들, 북한의 농포 유적 무늬세기계예요. 무늬세기계. 어, 이제 이 신석기대 사람들이 이 몸에 치장을 했던 장신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어, 사람들이 신체 장식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구석기 시대의 여러 동굴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 주술적인 측면에서 신체 장식을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이 굉장히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신체 장식과 관련되는 장신구가 출토된 구체적인 사례는 구석기되긴 아직 한국의 경우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고고학적으로 신체 장식을 했던 장신구가 최초로 확인되는 시기는 신석기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네 점의 유물은 흙으로 만든 토판이에요, 토판. 토판인데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있고 이제 콤파스 형태로 이제 동심원 문양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는 문양이 없는 것도 있고 문양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은 소위 이전이라고 그래서 동삼성 유적에서 이제 출토가 된 건데요. 뭐 이외에도 뭐 욕지도 이런 유적에서 이제 출토된 사례가 있는데 아마 귓볼에 구멍을 뚫어서 요 바퀴 부분이 요게 뭐 실을 감는 이제 실타래 좀 여기 오목하게 이렇게 있어요. 벨트를 감는 톱니 뭐 벨트 감개 휠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귓볼에 요런 형태로 이제 양쪽으로 요 내부에 이제 예, 귓볼에 이게 띄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지금 아프리카 민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민족기 사례죠. 그래서 이 문화가 어, 실제로 오랜 기간 이렇게 이제 이 장식이 되는 이런 저 문양 장식 또는 장신구 이런 것들이 거의 현대 사회의 민족기 사례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신체를 장식하는 장신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사리 이렇게 빨리 바뀌지 않고 전통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어,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유사한 그런 형태의 장신구가 우리 신석시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이제 한 그런 형태죠. 아마 이런 모습에 다른 뭐 몸을 치장하고 해서 뭔가 의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촬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귀걸이, 귀걸이의 일종입니다. 이전. 그 다음에 앞에 왔던 이전 종류가 이제 동삼정 유적뿐만 아니라 연대도 뭐 이렇게 신석기 전기 유적도 이제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귀걸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소리, 요 부분에 트여 있다, 결여되어 있다. 결상이식이라고, 결상이식. 자, 요것은 옥 종류예요, 옥 종류. 자, 옥 종류인데, 요것은 우리 한반도 내에서 나는 천하석재 옥, 자연계에서 나는 옥이죠, 천하석재. 그걸로 만드는 건데, 한반도 자체에서 만들어서 사용했던 게 아니고, 중국 동북지방이라든지 이런 강소 문화기에 이렇게 사용됐던 전형적인 소위 결상이식. 이게 이제 귀걸이죠. 귀걸이. 여기 깃발을 통해가지고 여기 끼우게 되어 있는 이 귀걸이인데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반도 남부지방의 여기저기 유적에서 이제 출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흑요석의 습기들이 일본 큐슈 지역의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이 유리질, 광물질을 우리가 가져다가 또는 뭐 교류에 의해 가지고 이쪽에서 나타나듯이 이 역시도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 동북지방이라든지 중원 지역하고 교류했던 그런 장거리, 원거리 교역 형태를 보여주는 장신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마 귀하디 귀한 그런 장신구, 천하석제 옥이죠. 아마 신석시대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적에서 출토되는 사례를 보면은 중국 사람이 지금도 옥을 좋아하듯이 아마 그런 전통이 중국 신석기 때부터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이는 요것은 뭐 상대적으로 그림이 작게 나와 있는데 이 조개로 만든 팔찌예요. 조개로 만든 팔찌. 이제 뿔고동의 잎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갈아서 만든 그런 조개 팔찌예요. 이 동삼동 유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라남도 여천, 돌산, 송도, 배총 이런 데서 다량으로 이렇게 출토되는데 이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점이 같이 출토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팔에 이 하나의 팔찌만을 착용한 게 아니라 여러 점의 팔찌를 한꺼번에 이렇게 착용을 해서 이 한쪽 양쪽 팔을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쪽의 팔찌. 이것은 일본 조몽시대도 이런 팔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확인되고 우리 친석시대보다 더 많이 출토가 되어 있어. 일본은 일본 열도에서 조몽족이 조몽시대 때 신석기시대 때 우리 신석기시대죠. 남부지방으로 교류 과정에서 유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이는 이 유물은 이제 멧돼지 이빨이에요. 멧돼지 이빨, 멧돼지 송곳니 그것도. 멧돼지 이빨 중에서 송곳니예요. 송곳니는 멧돼지 한 마리당 4개밖에 없죠. 위아래 각 2개씩. 그러니까 이, 이 장신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멧돼지가 10여 마리 정도 멧돼지가 희생이 돼야만 이게 이제 장신구가 갖추어지니까 어, 이 권위가 남다른 그런 장신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들 뭐 목걸이 같이 보이겠지만 기실은 발에 찼던 발목에 찼던 발찌예요. 우린 얼마 전에 발찌가 한때 유행한 그런 시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발찌 신석기 시대에 이제 발찌 이것은 통영 연대도에서 발굴에 의해 가지고 무덤에서 실제로 착용된 그런 형태로 발굴이 돼서 발찌로 사용됐으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자, 이 멧돼지 이빨을 발찌 장신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멧돼지에 대한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각별한 인식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다에서 물고기 이 어로 활동뿐만 아니라 조개잡이뿐만 아니라 이런 그 육지동물 사냥에 의한 식료 획득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다 이런 걸 그 멧돼지에서 나는 멧돼지 이빨을 장신구로 활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석으로 만들어진 이 펜단트 목걸이, 목걸이 끝부분에 이 장식하는 펜단트, 그리고 옥으로 만든 고곡 형태죠. 고곡의 시원 형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로 만든 거. 이 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옥으로 간주되는 고급 이제 예, 앞에 봤던 이런 것들은 멧돼지 이빨하고도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모방해서 만든 펜단트 목걸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것은 추형인데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경상북도 울진의 후포리 신석기 시대 공동 묘지 또는 집단 묘지 27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무덤에서 출토된 꼭 목걸이 펜단트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출토되는 걸로 봐가지고 우리 신석기시 사람들이 소위 몸치정에 대해 가지고 구석기대와는 달리 남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 종류의 펜단트, 꼭 장신구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씨족 사회이자 아마 모계 사회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이제 대체로 남성이 주로 이제 많이 착용했던 그런 지뢰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통영 연대도라는 이런 무덤에서出土된 인골들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신석기 시대의 실생활과 관련되는 자료, 그리고 신체 장식하는 장신구 관련되는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단편적이나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정신생활 또는 예술, 제사, 의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그런 자료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 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면은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샤머니즘은 이때 당시는 아직 뭐 생겨나지 않겠어요. 아마 동물이라든지 어떤 사물을 이렇게 신앙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앙 의식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이제 많았던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 아마 유물을 통해서도 그런 신앙 의례 행위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여러 상징 행위와 관련되는 그런 자료들을 이제 몇 사례를 모아놓은 건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여성의 인체를 미니어처로 만든, 모조에서 만든 토제품입니다. 토제 뭐 인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토제품인데, 뭐 이런 것들이 양양의 오산리, 시남리, 동삼동, 뭐 여러 유적에서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여성의 인체를 이게 소위 이제 표현을 해서 토제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모계 시제국 사회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소위 이제 이, 이 다산을 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이런 유물 제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소위 먹을 게 많고 어쨌든 자식이 번창하고 많이 이 다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사회를 유지 발전 지탱해 나가는 그런 바탕이 되니까 그 욕망이 이제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신앙 행위로서 이런 조그마한 인체 모양, 여성 인체 모양의 예, 토우를 만들어서 제사 의례에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 얼마 전에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 이제 발굴된 그런 인면 토우의 인면 토제품이에요. 사람 얼굴 모양의 토판 토제품. 자, 이것도 사람 얼굴 모양 형태를 이렇게 표현해서 조만한 그냥 손바닥 뭐 3분의 1 크기도 안 되는 조만한 그런 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 얼굴 모양 형태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일종의 이제 가면 비슷한 그런 형태로 사람 얼굴이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례 이런 것들을 이제 행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 이 사람 주인공 자체가 의례를 집행하는 주인공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가면을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의 의식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은 뭐 샤만적인 그런 요소도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하는데, 뭐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자료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조갑이 가면은 큰 가리비 조갑이 껍데기를 이제 눈을 파내고 입을 파내서 이렇게 인면 형태로 이제 가면으로 이제 만든 그런 형태로 보는데, 혹자는 이게 자연적으로 조개 껍데기가 여기저기 뒹굴다가 이렇게 깨졌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가면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깨진 그런 자연적인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인위적으로
이 작은 도구를 가지고 잘 떼내서 만든 그런 흔적이 발견이 돼서 지금은 이게 이제 인면을 번져서 만든 조갑이 가면이다. 이 용도는 인면, 토판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용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에서 목축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멧돼지, 멧돼지인지 집돼지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쨌든 멧돼지 반, 집돼지 반 이렇게 보면은 소위 사냥을 뭐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 그리고 또는 이 가금, 목축을 했다고 그러면은 집에서 돼지를 길러서 이 돼지가 풍성하게 많은 새끼를 자산을 해서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제공해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제 있었겠죠. 자, 그다음에 이 곰 모양 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사냥감이고 사냥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곰 모양 토.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의미가 있고. 자, 이제는 그림의 토기 표면에 여기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갈퀴가, 멧돼지 갈퀴가 있고, 눈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멧돼지를 이, 이 형상화시켜서 이제 이 막 이렇게 빗살무늬 형태로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이게 부산 범방패총에서 이제 출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토기의 회화 장식으로서 멧돼지를 표현했다. 그것은 곧 그 사회가, 신석시대 사회가 멧돼지를 얼마나 중요한 그 사냥감으로 생각해서 이 많이 잡히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을 바라고 늘 이제 상징 의식을 행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인체를 신격화한 그런 어떤 장식, 골각기, 이 뼈 제품, 뼈로 만들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눈, 입, 두 개 눈. 이 조갑이 형태하고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 구멍이 이제 8개 이렇게 뚫려서 뭔가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구멍 형태가 이제 뚫려 있는 그런 형태. 이것은 어떤 사람은 반알로 보기도 하고, 뭐, 어떤, 그때 당시 의뢰 장식용품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문양이 이렇게 많이 새겨져 있어요. 마름모 문양. 그래서 이걸 뭔가 그때 어떤 의식을 하는 주술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떤 형태를 모방한 거겠지만, 지금 뭐 오늘날 물품에서 비유되는 그런 형태로 추정은 불가능하고, 어쨌든, 뼈 제품, 뼈를 다듬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신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문양 장식을 가해가지고 각종 의식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앞에 봤던 그 뼈 제품들, 뭐, 요것은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뼈 제품인데 안이 비어 있어요. 아마 뭐, 어, 상박, 어떤 뭐, 사슴이나 아니면은 뭐 큰 동물의 상박뼈 같은데, 여기 이제 이쪽 양쪽에 막혀 있고, 여기 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 빗금으로 아마, 선이 그어져 있어서, 여기 아마 끈을 묶어가지고 목에 걸거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걸로 봐가지고 뭔가 소리를 내는 그런 뭐 주술 악기 용도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죠. 자, 우리 굴포리에서 나온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반이 깨졌지만 뒷면을 조각한 그런 뼈 제품. 또 두 개 구멍을 한 쌍씩 이렇게 해가지고 뚫은 뼈 제품. 이제 뼈를 찢거나 이래가지고 점을 치거나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됐던 전복술하고 관련되는 그런 거죠. 옆에 봤던 구멍하고 뚫려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인체 또는 뭐 어떤 형상을 장식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술으로서 그때 당시에 상징 의뢰 행위를 하는데 도구로서 사용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의식하고 관련된 게 새 모양 토, 흙으로 빚어서 만든 거. 북한의 농포리 유적에서 나온 거거든요. 부산에서 동삼동에서 출토된 아까 앞에 봤던 곰이 또 있었죠. 그죠? 곰 모양 도.
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때 당시에 소위 식료 활동하고 관련되는 사냥을 잘 되게 해달라. 그 특별히 곰사냥 또는 새 사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이거 자체가 신격화돼서 소위 곰을 신격화시켜서 신앙을 하면은 곰 토템이 되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그래서 이런 물체들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대체로 토테미즘, 애니미즘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그런 신앙, 의식, 상징, 의례 이런 것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역시 농포리 유적에서 나온 인체 모양, 여인상이죠. 아마 어, 이, 애기를 가지거나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앞에 봤던 신암유에서 나온 그런 면 이런 것들, 특히 인체상을 미니어처 모형으로 이렇게 토대본을 만든 건 거의 대부분 이제 여성상이에요. 여성상. 그 여성상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제 다산 아니겠어요? 여러 그때 당시 다산 이런 뭐 풍요, 다산 이런 의미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징 행위를 이제 모독품을 만들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에 대해 가지고 신앙 의식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느 지역하고 어떻게 이제 교류를 했던 흔적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죠. 자, 신석기 시대 무덤은 앞에 마을을 설명을 하면서 별도로 하나의 공동묘지를 이루고 살았던 흔적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 경상남도 연대도, 그러니까 충무에서 앞바다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면은 연대도라는 유적이 있고, 그 섬이 있고, 그 옆에 또 욕지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 두 개 전체가 신석기 시대 아주 폐총 또는 유적으로 전부 뒤덮여 있어요. 이제 거기 발굴을 했는데, 폐총에서 여기 이제 무덤이 확인이 됐어요. 전체 7개인가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경사면에 얕게 이렇게 우물 얕게 파고 그러니까 파는 둥 마는 둥 하고 거기에 시신을 펴서 묶고 시신을 그리고 그 위에 돌을 덮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덮어서 이 봉분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이제 무덤, 운무덤 계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간단한 형태의 운무덤 이런 것도 이제 7개 정도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인골이 잘 남아 있었어요. 인골이 이렇게 잘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뼈가 잘 남아 수 있는 조건이 조갑이 폐총 속에 칼슘 성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잘 보존되는 그런 형태. 자, 이분이 이제 착용하고 있었던 게 아까 봤던 왼쪽 어, 발목에 예, 멧돼지 이빨로 만든 송곳니로 만든 발찌를 이제 착용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무덤이 있어요. 동무덤. 동무덤. 자, 동무덤이 많이 발굴된 사례는 아닌데 이것은 경상남도 진주의 대평리의 난강댐 수몰지구 발굴에서 이제 확인된 건데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주거지 안에 구덩이를 파고 항아리, 이 실제 사용하던 이 소위 토기, 이 발이 신석기시대 필사물의 토기 이것을 가지고 무덤의 관으로 대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무덤의 관으로 대용을 할 때는 이 바닥에 바닥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소위 이 무덤의 관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것은 높이가 뭐 불과 30cm, 40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어른이 묻힐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유아가 이렇게 묻혀서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이 주거지 내부에서 이 목숨은 끊어져 죽었을 때
일정 정도 기간 동안 함께 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거지 내부에 이렇게 이 무덤을 묻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형태의 주거지 내부에 그때 당시 사용하던 토기를 가지고 이 무덤에 관으로 전용을 해서 하는 그런 무덤 형태는 주로 일본의 조몽시대, 우리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조몽시대의 주거지에서 이런 형태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이런 형태들을 옹관을 묻는다. 그래서 매옹이라고 해요. 매옹 형태의 무덤, 동무덤. 이렇게 이제, 자, 여기에는 보다시피 이제 무덤에 사용되는 토기를 바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묻죠. 자, 우리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초기철기 시대, 원상국 시대 쭉 넘어가면은 이 무덤이 이 동무덤이 주로 이제 이 구덩이를 파고 옆으로 뉘거나 또는 토기 두 점을 아가리를 맞춰서 합구식으로 이렇게 묻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때는 세워서 묻는 그런 형태. 이것은 이제 청동기 시대 일부 시기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오래된 매장 방식이 바로 세워서 묻는 동무덤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이거 말고 주거지 내부 말고 외부에 별도로 이제 동무덤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부산 범방패총이라든지 이런 패총 유적 발굴을 하면서 아래층에서 그런 무덤들이 이제 발굴이 돼서 지금은 동무덤 사례가 제법 좀 많아져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대학 학부 다닐 때 철모르게 고고학을 해보겠다고 국립경조박물관에서 발굴하는 물진 후포리 유적 발굴에 참여해서 발굴했던 그 신석기 시대의 집단무덤이에요. 집단무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허옇게 길쭉길쭉하게 있는 이게 이제 습기예요. 습기인데 습기 중에 뭐냐면 돌도끼. 돌도끼인데 이 돌도끼는 크기가 보통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돌도끼보다도 크기가 4배, 5배 더 커요. 적어도. 크기가, 길이가 30cm에서 60cm 정도 길이까지 있어요. 예. 이게 한 유적에서 자그마치 153점이 한꺼번에 출토가 됐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앞에 봤던 이 장신구로 만들어 사용했던 옥으로 만든 펜단트 목걸이 그것도 여기서 이제 같이 나왔죠. 어쨌든 여기에 153점이 이렇게 출토가 됐는데 방향은 한 방향으로 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끼 밑에서는 전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이 죽음을 시신을 이렇게 안기를 했어요. 그 시신이 확인된 게 27개 두개골이 확인이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27사람 이상이 한꺼번에 여기 구덩이 내부에 이렇게 묻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연적으로 박혀 있는 이 바위가 이렇게 둘러져 있죠. 바위 이렇게 둘러져 있죠. 바위. 이 바위 사이를 이렇게 구덩이로 이렇게 파내고 거기에 3중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이 10사람 정도의 시신을 쭉 나란히 펴서 이렇게 여기 묶고 그 위에 이 시신 위에 도끼를 한 겹 깐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시신을 또 뉘어서 한 겹 묶고 그 위에 또 도끼를 덮고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끼가 아마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부터 도끼가 어, 이, 이 도구로서 제일 중요시됐던 그런 도구가 바로 이제 도끼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이런 시기부터 나타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제 돌도끼니까요. 이 주먹도끼,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 이제 종말기에 오면 이렇게 갸름하게 아주 길고 크게 만든 이런
도끼.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도끼가 아니에요. 너무 커가지고 무겁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 도끼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돼서 무덤에 이제 시신과 함께 부장품 아니라 뭔가 무덤에 시신을 묻는 어떤 의례적인 행위로 이렇게 했던 그런 도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아주 특징적인 그런 무덤 형태예요. 앞에 토기를 설명하면서 종말기에 동해안 지역의 동북지방 토기 영향을 받아서 소형의 바리 모양 토기가 춘천의 교동유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세구의 시신을 십자 방향으로 이렇게 뉘고 동굴유적에서 나왔다 그랬죠. 거기에서도 역시 몇 점에 석기가 출토가 됐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흑포리 석기가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길쭉하게 아주 대형 석기들이 이렇게 이제 에, 에, 이 무덤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대형의 이런 석기들은 아마 주로 그때 당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무덤에 부장품으로가 아니라 어떤 무덤에 매장을 할 때 상징적인 뭔가 이제 의미가 이렇게 있는 유물로서 이렇게 묻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어쨌든 여기는 27사람이 한꺼번에 묻혀있는 집단 무덤이에요. 집단 무덤. 교동 동굴유적에도 3사람이 묻혀있으니까 집단 무덤이에요. 그래서 아마 신석기 시대 무덤이 그다지 잘 발견이 안 되는 걸 봐서는 동굴이라든지 이게 이 산꼭대기 부분에 이렇게 바위 틈에 이렇게 감추다시피 이렇게 이런 암음 형태의 이런 무덤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무덤을 활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죠.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참 드문 그런 특이한 형태의 집단 무덤으로 이렇게 중요시되는 그런 유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이제 교류했던 면적. 자, 앞에서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이 칠해거리로, 장신구로 주로 많이 사용했던 유물 중에 조개 팔찌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조개 팔찌. 뭐, 뿔, 고동의 잎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거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여러, 어, 어, 팔찌들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 한꺼번에 여러 점이 함께 출토되는 걸로 봐가지고 한 팔목에 여러 점을 동시에 착용을 해서 팔찌로 이제 신체 장식을 했던 그런 장신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런 형태의 조개 팔찌들은 우리 한반도보다도 일본 열도의 조몽시대에 일본 열도에서 더 많이 이렇게 출토되고 해서 아마 한반도 내에서도 만들어서 사용한 것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 교류 과정에서 이렇게 교육, 남부지방으로 전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된 것도 아마 많았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조개의 종류를 자세히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조개는, 어떤 바다이든 간에 아무 데서나 모든 조개들이 다 서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해안에서 서식하는 조개 종류, 우리 남해안이라든지 우리 해안에서 서식하는 조개 종류 다 종류가 다르고 또 특징이 물론 이제 공통적인 그런 조개 종류도 있지만 그런 걸로 봐가지고 조몽시대 일본하고의 교류 관계를 추정하는 그런 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신석기 사람들의 장신구, 뭐 신체 장식 모습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죠. 자, 이건 중국의 중원지방,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결상이식. 여기에 결이, 여기 홈이 있어서 여기 빠져나오고 여기는 없이 만들어졌다. 이 부분을 통해 깃볼에 이제 끼워지는 거죠. 결상이식. 자, 그 다음에 천화석으로, 연옥으로 만든 대롱옥.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 자, 여러분들, 천화석, 결상이식을 만들거나 대롱옥을 만드는 이 재료는 천화석이라고 하는 자연에서 나는 옥제품이에요. 이 옥제품이 모든
이 돌 종류 석질 중에 강도가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때 당시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여기에 길다란 구멍을 뚫었는지, 어떤 도구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파는지, 이 정말 고급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강철 도구로 뚫어도 잘 안 뚫리는 그런 도구인데 여기에 길다랗게 구멍을 뚫어내는 이런 저기 기술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소위 돌 가공 기술 또는 장신구 제작 기술 굉장히 뛰어났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 중국에서 수입된 그런 유물들이지만 중국 양손문화 이런 것들하고 관련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래쪽은 옥석이긴 한데 완전히 천화석은 아니고 천화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 그때 당시에는 다른 석기를 일반적인 석기를 만드는 그런 돌 종류보다 좀 더 고급. 이건 이제 옥 종류고 요거는 삼계통 그런 것들인데 요런 여기 예, 이 장신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건 아마 목걸이 펜던트의 끝부분에 앞부분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목걸이 펜던트 역시 이제 중국에서 수입된 그런 제품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중국과는 중원 지역, 동북 지방 이 일대와 이 소위 이 교류, 원거리 교류를 했다. 소위 이제 앙소문화 단계죠. 그리고 바다로는 멀리 일본 열도에까지 이 원거리 항해를 통한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흑요석 많이 설명을 했죠. 자, 이 우리 남해안 지방의 패총이라든지 여기서 주로 출제되는 흑요석의 광물질은 일본 열도 과산에서 폭발된 흑요석이 이쪽에 건너와서 이 흑요석 석기로 이제 제작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북부지방에 좀 위쪽에 중북부지방에는 이제 백두산에서 폭발해서 화산 폭발에서 생성된 흑요석 석기도 이제 출토가 되니까 위로는 백두산 근처에 이제 돌감을 흑요석을 가져다가 석기를 만들고 또 남해안은 바다 건너 아까 봤던 일본 조개팔찌 이런 것들하고 마찬가지죠. 교류하면서 일본 열도에서 폭발해서 형성된 화산 흑요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석기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토기 중에 우리 한반도에서 신석기 시대에 일본 열도로 건너간 토기, 또 반대로 일본 열도에서 우리 한반도로 유입된 토기,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 요게 이제 소위 우리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또 되는 일본의 소위 조몽식 토기라고 하는 거예요. 조몽식 토기는 이 특징이 토기 표면에 장식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덤무늬 토기는 이 띠를 발라가지고 만든 그런 거지만 대부분 우리는 신석기 pit살무늬 토기 형태로 무늬를 새기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는 일본의 조몽시대 토기는 pit살무늬 토기도 있지만 대체로 전부 다 이 토기 점토띠를 이렇게 꼬리를 만드는 이렇게 화려하게 아가리라는 몸통에 이렇게 장식하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토기가 오래됐으면서 예술성이 가장 강한 토기가 이게 일본의 조몽토기라고 해요. 그네들이 일본 그네들이 자랑하는 아주 그냥 세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토기이면서 가장 장식이 화려한 이런 예술적인 토기가 일본 열도에서 이미 1만 년 전, 1만 2천 년 전에 만들어졌노라. 이렇게 이제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동삼동 패총이라든지 번방 패총이라든지 남해안 일대 이제 패총 유적에서 일본의 조몽 토기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반도에서 그러면 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오산리식 토기. 그죠? 앞에 봤던. 그리고 호영토기, 남해안 지방에 이게 이 단사선문 토기 또는 아빈문 토기, 호영 토기 등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는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가 일본 열도의 각기의 이
이 종몽시대 주거지라든지 유적에서 이제 출토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호 일본하고 일본 열도하고 한반도하고 이때 당시에 많은 교류가 있었다. 그 교류의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되 어쨌든 교류가 밀접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이런 토기 파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앞에 봤던 설명했던 조몽 토기 조각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한반도 토기에는 이런 장식 토기들이 이제 이렇게 없어요. 고리 모양으로 장식되고 이런 것들이. 자, 일본에는 주로 조몽시대 유적들은 일본의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도쿄에서 그 북쪽 동북지방 그쪽 일대가 어, 홋카이도, 아오모리 쭉 해가지고 니이가타, 야마가타 뭐 이런 일대 지역이 이제 이 소위 조몽시대 유적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시기 거기에서 주로 많은 조몽 토기들이 이제 출토되고 그쪽 지역의 토기들이 한반도 남쪽에 소위 패통 유적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제 출토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그다음에 이게 소위 우리 오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오산리식 토기, 고성 무남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오산리 유적에서 똑같이 출토됐죠, 그냥.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일본의 아오모리의 고시다케 유적이라고 똑같은 오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바리 모양 토기, 덧무늬 토기하고 똑같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고 하지만 대단히 밀접한 교류 관계를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남해안이라든지 일본 열도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역시 우리 중서부 지방에서 출토되는 핏살무늬 토기 또는 남해안 지방에서 변화된 형태로 출토되는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조몽시대 늦은 중기, 후기 이때 이제 소위 소바다 유적이라고 일본 동북지방에 있는 조몽시대 유적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소바다식 토기라고 해서 이제 이름 붙인 빗살무늬 토기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쪽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진 토기라고 합니다. 자, 이 토기는 문양이라든지 이 문양 심문하는 수법 이런 것들이 우리 빗살무늬 토기하고 차이가 있죠. 그리고 태토도 우리 빗살무늬 토기하고 좀 차이가 있고 사질 태토긴 하지만 모래질이 더 많이 섞여 있고 여기 압인문 이것도 문양 구성 단위 이런 것들은 똑같은데 왠지 문양 색이나 수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우리 빗살무늬 토기하고 다른 그런 형태로 모방을 해서 만든 토기. 자, 우리 빗살무늬 토기를 모방해서 여기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의 조몽시대의 사람이 한반도에 건너와서 우리 빗살무늬 토기 제작 기술을 배워서 거기에서 돌아가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자, 우리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던 신석기 때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거기에서 오랜 기간 정착해서 변화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니까 이런 형태로 변형된 형태의 우리 빗살무늬 토기를 모방한 그런 빗살무늬 토기, 즉 소바다 토기가 일본 열도 조몽 시대에 출토된다는 것은 물건의 교류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도 이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어, 뭐 장시간에 걸쳐서 3회에 나눠서 우리 신석기 문화에 걸쳐서 전체적인 흐름과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생활 모습 또는 의례 그리고 신체 장치 또 교류 관계 각 부분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에는 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상 그 신석시대 문화상에 대해서 4주차, 5주차 수업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의 문화상에 대해서 또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뵙죠. 수고하셨습니다.